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샘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 반인 시간인데요.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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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왜 어색한 웃음을 짓고 계신데요, 진원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쵸.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즘에 계속 뭐 취업 쪽도 하고 노무도 하는데 네. 노무 사건들이 많아요. 또 오늘도 뭐 오.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신고가 또 워낙 자유롭게 하고 네, 네. 또 그런 권리 문화가 좀 있는 상황이라 네. 또 열심히 좀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진화쌤이랑은 또 처음 뵙거든요. 아, 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혹시 첫인상이 좀 어떠신지? 첫인상. 제 첫인상이요. 일단은 너무 미인이세요. 아유. 평생 들어오신 얘기겠지만 네.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진짜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아주 그리고요. 황송합니다. 네. 그리고 성격도 좋아 보이시고요. 네. 두 분이 친구 사이신가요? 저희는 아니신가요? 노무사 동기예요. 네, 동기. 그래서 이제 기수는 같지만 네네. 제가 이제 나이는 조금 많고요. 아, 왜냐면은 형이시네요. 저는 회사를 좀 다니다가 노무사가 된 케이스였고요. 아. 진원 노무사는 이제 엘리트여가지고 빨리 노무사 돼가지고 대학생 때 네. 처음 저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할 때 이제 뵈서 벌써 10년 넘었죠. 10 몇 년 됐죠. 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송 이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직장 내 괴롭힘 응과응보로 갚아보아요. 자, 직고처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강성신, 서재웅의 강변서로에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출연자분들한테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두 분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을 다니셨었잖아요. 네, 저는 노무사 하기 전에 3년 정도 네. 직장을 다녔었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네. 그때 이제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네. 그 팀장님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제 자리가 굉장히 좀 위태로우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성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윗분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에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했던 조치가 가장 늦게 퇴근하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5시 반 퇴근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 6시 반쯤 되면 이제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그쵸, 하잖아요. 땀도 차고. 근데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해야 할 업무들이 없어요. 업무들은 이미 다들 훌륭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끝마쳤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팀장님께 여쭤보는 거죠. 팀장님이 퇴근을 안 하셨으니까. 네. 그때 우리 다 항상 퇴근할 때는 팀장님 안 들어가십니까? 저희 들어가도 네. 될까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허락 받은 사람 순서대로 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막내들이나 중간선 이쪽에서 먼저 이제 고참들은 나중에 물어보고 중간 밑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시키실 일 없으시면 저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네네네네. 여쭤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시킬 일은 없는데 기다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7시 반, 8시 배가 너무 고파요. 불쌍해. 이걸 알고 있었으면 간식이라도 사놨을 텐데 맞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거의 반년 정도를 어머. 9시 반에서 10시 반 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갈 수가 없었어요. 참나. 네.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 빵 사와가지고 구석에 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고 오고 이랬었는데요. 나중에 그분께서 이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고 결국에는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윗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패를 한 케이스죠.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할 일이 없는데 10시 맞아요. 반까지 있어야 되고.
진원쌤께서 에피소드 부자신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따로 없으신가요? 저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에 우리 뭐 신입사원이나 네. 그런 분들, 올드루키 분들은 거의 있다고 대답하는 반면 어. 저처럼 한 이제 약간 고인물 네. 분들은 이제 그 당시는 원래 좀 그랬거든요. 아, 조직 문화가 그런 원래 분위기가. 까라면 까고 원래 좀 이제 욕도 좀 듣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 음. 기준의 잣대를 들이다 보면 그때도 직장 내 괴롭힘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 첫 번째가 이제 아마 여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파스타 좋아해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이제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 회사에 딱 그 복리후생 중에 하나가 그땐 복리후생 좋았어요. 네네. 그때 지금보다. 그래서 그 매년 생일마다 서울에 있는 이제 호텔에 어머. 무료 이제 외식권 가족 전체 와. 그거를 이제 1년에 몇 개를 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들 막 다 가봤죠. 어머. 가서 막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니까 20살 때 나는 대학생이 되면 파스타 집에서 알바를 해야겠다.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S대학교 앞에 아주 명문 대학교 앞에 그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주 행복하게 들어갔고 또 가장 중요한 복리후생 중에 하나가 점심으로 파스타 태길 무료 제공.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끌려서 갔는데 이제 제가 일을 잘 못해요. 그때 네. 일을 특히나 이제 몸 쓰고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한 2-3개월 만에 잘렸거든요. 그때.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잘리는 과정 중에 잘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S대학교 되게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 네. 대학교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야, S대 학생들은 머리도 좋고 걔네들은 몸도 잘 쓰더라. 아이고. 근데 너는 혹시 뭐 그런 것도 못하고 뭘 잘하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물걸레질을 해놨는데 야 이렇게 물걸레질이 소위 이따위로 되어 있으면 어머. 이게 이제 누가 손님이 와서 즐겁게 밥 먹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소하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임금체불도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500원이 제가 덜 받았거든요. 정산할 금액이 딱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딱 금액 예를 들어 3만 7,500원인데 13만 7천 원만 딱 주는 거예요. 전 당연히 원래 절삭 처리하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500원도 그분도 아마 뭐 제가 일을 못했으니까 덜 준 거고 저도 뭐 당연히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면 신고하고 큰일 나거든요. 500원 치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 파스타 집이 지금 없어진 것 같긴 한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두 분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데 우리 취준생 분들도 앞으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새겨 들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다니고 있는 입사 1년차 직원입니다. 부지점장님은 저와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1월부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십니다. 대학교 나왔냐? 비정규직보다 일도 못하네. 사무실에서 필요 없는 존재다. 다들 너랑 일하기 싫어한다. 너 같은 모자란 사람을 누가 데려다 쓰냐 등등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주변에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 몸과 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귀가 웅웅거립니다. 제일 힘든 거는 과호흡 증상인데요.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헉헉대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제 몸과 마음 아픈 것까지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 부지점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는 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의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진원쌤?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딱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 사건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부지점장님의 행위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업무상 적정 범위 이상을 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지점장님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신체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가 돼서 직전 대비 없었을 때 대비해서 충분한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 세 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이 사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진아 쌤 의견도 한번 네네. 들어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부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을 했고 이거는 폭언이죠. 네. 폭언이라든지 인격 모독 발언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업무상 적정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지금 정신적 고통을 지금 네, 겪은 네, 거고 네. 실제로 병원에서 공황 장애라는 진단명까지 나온 사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 그리고 회사 이 신고를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 사연자분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제일 심한 건 과호흡 증상도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이 부지점장님 때문인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될까요? 일단은 산재법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생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이분께서 하실 일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제 진단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황장애는 받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주장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황장애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 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받으려면 이 공황장애가 소위 회사 내에서의 어떤 이슈 때문에 해당이 된가, 그 인과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봤지만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지점장님이 충분히 인격 모독적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걸 발언했는데, 근데 좀 재반 사항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체력이 원래부터 약했다든지 또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뭐 이런 어떤 그 뭐 귀가 웅웅거리는 이명 증상이라든지 네, 그런 네. 게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우울증 환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황장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로 많이 인정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직장 내 네.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산재 인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산재 인정률이 높아요. 대신에 주장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결국엔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내역들이 결국엔 근로복지공단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발생된 일들에 대한 녹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슴속에 녹음기를 담고 살아라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녹취 아니면 증언. 근데 증언들은 사실 언제든지 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는 거의 녹취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인정률은 높습니다. 객관적인 녹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환경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료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이 동료분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동료나 회사 분위기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이 동료들이 이분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처벌을 받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법의 취지가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법의 취지 자체가 처벌보다는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벌은 좀 어렵고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직장 다니던 때가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제가 사실 노무사가 된 계기이기도 해요. 네. 네, 제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사고과도 좋았고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웃으시네요. 너무 동감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옆 팀에 있던 어떤 선배가 여자 선배였는데
일도 굉장히 잘했고 평소에 밥도 종종 먹었고 네. 친했어요. 그리고 일도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선배가 관둔다라는 거예요. 오. 왜요? 왜 관두는 거예요? 하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이 직원은 일개 사원이었거든요. 네. 대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1년 정도, 1년 선배였었네요. 1년 선배였는데 부장님께서 그 여직원이었는데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아. 그래서 그때 부장님이 굉장히 좀 괴팍하셨고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라인에 이제 사람들을 넣고 빼고 하는 걸 좀 즐기시던 분인데 그 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여자 직원이 좀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팀장님한테 쟤를 내보내라. 잘라라. 어떻게 내보내냐? 이제 좀 힘들게 해서 왕따를 시켜라. 왕따를 시켜. 우리 흔한 말로 이제 갈궈서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방금 이제 동료 직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팀장님도 사실 동료 직원 중에 하나죠. 건의가 이 지위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근데 그 팀장님이 저녁 때 가서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부장님이 나한테 당신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괴롭히고 뭐하고 해서 내보내라고 한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나가줄 수는 없겠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은 또 뭐 이렇게까지 날 싫어하는데 굳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나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금 와서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이었거든요. 열받네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어느 날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대?라고 했더니 공인노무사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네네. 회사만 열심히 다녔지. 그래서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이 선배 뭐 하고 있는 거지? 궁금해갖고 서점에 바로 가가지고 책을 쭉 읽어봤는데 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가 되었습니다. 와. 계기가 직장 내 괴롭힘과 또 저도 관련이 거기서 있네요. 방송 최초 공개 아닌가요? 박수 한번. 근데 이렇게. 이제 그분도 노무사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해서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동참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료들을 모두 처벌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진원 쌤께서 네. 사연자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감정이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이분이라면요. 네. 일단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좀 쉬어야죠. 네, 일을 그래서 일을 그만두긴 아깝고 일단은 병가휴직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고충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그 고충 상담도 많이 하고 네. 또 그 감정 노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라는 걸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노사협의회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충들을 보시다시피 이 동료들한테 그냥 가버리면 네. 요즘에 삭막하잖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동료들한테 얘기해도 너가 참아,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네. 말이죠. 다만 이제 고충처리위원에게 얘기하면 고충처리위원은 이거를 잘 듣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고를 잘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의무도 좀 있다는 것이죠.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조금 공론화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휴직, 무급휴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병가 휴직 같은 것도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아볼 때는 항상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근로계약서만 보통 봐요. 네. 근로계약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건 이미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큰 기업들은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봐야 돼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좀 말은 어렵지만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징계에 대한 사유도 있고 또 이거 휴직에 대한 제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찾아보고 고충처리위원한테 상담을 구하는 거가 좀 첫 번째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진원 쌤께서는 이렇게 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 그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네. 경우엔 제3자가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3자 이것도 신고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많이 있고 사례는 있는데 죄송해요. 그 충분히 가능한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이 당했어도 신고하는 거에 대한 후폭풍이 엄청 두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지금 허점 중에 하나가 신고한 사람을 추가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되는데 보복을 안 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문화들이 조성되어 있죠. 맞아요. 감히 회사를 신고해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제3자를 위해서 막 대신 신고해 주는 게 아직까지 팽배하지 않죠. 너무 좋은 문화긴 하죠. 사실 그런 건 신고해 주는 게 좋지만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진아 노무사님의 동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공인 노무사 공부를 해봐라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동생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와닿지는 않은 그래요? 질문이긴 한데요. 그 근무 장소에 대한 변경이 좀 있어야겠죠. 좁은 공간이라고 하면 끝에서 끝이 됐다라든지 네. 아니면 큰 회사라고 하면 다른 지사, 지점 이쪽으로 이 근무지 변경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어쨌건 그 부지점장님이랑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진원 쌤이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동생이 있으신가요?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 따뜻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대외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지점장이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외부에 알려졌을 때 또 되게 악영향을 미칠 수 그쵸. 있는 사건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몸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쉬는 그 타이밍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무급휴직보다는 이런 그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안 할 테니 대신 나한테 뭐 2년 정도를 쉬고 올 수 있는 유급휴직 달라. 2년 안 되면 뭐 이렇게 그러네요. 내고를 해야겠죠. 서로 내고를. 협상해서 뭐 1년이나 6개월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돈을 충분히 받으면서 좀 한 1년 정도 리프레시 하시고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은행권들은 배치를 순환을 근무하죠. 그 이분하고 안 만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돌아왔을 때 좀 다른 조직에 배치되는 거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기업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이 돼서 중간 입장으로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징계 관련해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까 송진원 노무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조사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먼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하면은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회사에다 먼저 신고를 안 했으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돌려보내요. 이 절차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다 신고를 해요. 회사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고 징계를 실시를 하고 네. 그 징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노동청에 가서 우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는데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동청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면 조사가 다시 한번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사실 확인 절차와 징계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확인은 일단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죠. 네. 물어봐요. 무슨 일을 겪었나요? 피해자한테. 그러면 피해자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고요. 어쨌어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한테 물어봐요. 저는 욕을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피해자한테 물어봐요. 없다는데. 저 가해자는 욕을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다는데 증거 있어요? 들은 사람은 있어요.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또 데리고 와요.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피해자한테 가요. 피곤하네요. 이 사람이 얘기를 듣기는 들고 뭔가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못 들었다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날 이제 누군가하고 설득을 해서 또 한 명이 또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사실 제가 들었는데 네.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 피해자한테 가요. 피해자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직원이 누구누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들었다던데요? 아니요. 이러면은 끝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던데요? 그럼 다음 날 또 회유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과 관련된 서류들이 징계위원회로 올라가죠. 징계위원회 가면은 양자대면을 또 실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양자대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또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가해자가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피해자는 펄쩍펄쩍 뛰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결국에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증거가 있나요? 그때 녹취록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녹취록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고 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들을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법원 가면은 우리가 이 가해자를 징계를 실시를 했을 경우에 이 가해자가 법원 가서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 부당징계 구제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또 이길 수가 없거든요. 회사는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저기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쉽지 않네요. 신고를 하고 나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언을 드린 대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